이번 시간에는 프로세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세스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실행 중인 프로그램이죠. 프로그램 인 익스큐션. 실행 중인 프로그램을 우리가 프로세스라고 부릅니다. 근데 프로세스를 얘기할 때 항상 등장하는 게 바로 이 프로세스의 문맥, 즉 프로세스의 컨텍스트입니다. 여러분들 문맥이 뭔가요? 뭐 똑같은 단어가 사용이 됐더라도 그 단어의 사전적 의미 말고 쭉 글을 읽어봐야지 이 사람이 이 단어를 무슨 의미로 썼는지 알 수 있는 그런 게 이제 문맥이죠. 컨텍스트라는 거. 이 프로세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그 어떤 뭐 생명력을 지닌 하나의 그 생명체 비슷하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면 프로세스가 탄생을 해서 뭐 유저 모드, 커널 모드, 뭐 갖은 그런 일들을 하다가 언젠가는 종료되는 출생에서 사망까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근데 그 프로그램이 실행되다가 이 친구가 뭐 유년기가 있고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를 지날 텐데 현재 어떤 시점을 놓고 봐서 이 프로세스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느냐 그 상태를 나타내는 그런 개념이 바로 프로세스의 문맥입니다. 그래서 프로세스의 문맥은 시간에 따라서 바뀌는 개념이죠. 프로세스가 탄생을 해서 쭉 시간이 흐르다가 현재 시점을 탁 잘라놓고 봤을 때 현재 이 프로세스는 CPU를 얼마나 썼는가, 메모리를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함수 어디를 실행하고 있는가, 어디까지 실행했는가, 과거에 나쁜 짓은 하지 않았는가, 이런 것들이 그 프로세스의 현재 상태를 나타내는 그런 정보죠. 그게 이제 프로세스의 문맥입니다. 여러분들도 태어나서 뭐 유년기를 지나서 지금 한창 그 좋은 시기를 살고 있죠. 나이는 몇 살이고 여러분들이 뭐 공부는 얼마나 잘하고 있고 교양 수준은 어느 정도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현재 상태를 건강 상태는 어떻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현재 상태를 딱 나타내죠. 근데 현재 상태는 꼭 현재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건 아니고 그 사람의 과거에 의해서도 어쨌든 현재가 결정이 되죠. 마찬가지로 프로세스도 쭉 실행이 다 되어 와서 현재 상태에 왔지만 과거에 CPU를 얼마나 썼는가, 메모리를 얼마나 가지고 있었는가, 지금 파일을 몇 개를 열어놓고 쓰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그 프로세스의 컨텍스트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운영체제는 이 프로세스의 컨텍스트를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런데 크게 이 프로세스의 컨텍스트는 이제 몇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CPU에서 어디까지 수행했는가, 그걸 나타내는 게 바로 CPU에서의 하드웨어 컨텍스트인데 프로그램 카운터 값, 그 다음에 각종 레지스터 값. 여기 보시면 이제 A라는 프로그램, 이 프로세스가 실행이 되면서 어떤 특정 시점을 딱 잘라놓고 보자면 이 친구가 CPU에서 이 주소 공간 중에 어딘가 코드를 실행하고 있었겠죠. 도대체 어디를 실행했는가? 그게 이제 프로그램 카운터가 가리키고 있는 곳을 실행했으니까 CPU 안에 프로그램 카운터에 얼마 값을 가지고 있는가가 지금 어디를 실행하는 걸 나타내죠. 그리고 각각의 기계어를 실행할 때는 뭐 레지스터에 있는 값을 가지고 연산을 하고 뭐 결과를 또 메모리에다가 갖다 쓰고 뭐 이럴 겁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 CPU에 레지스터에 어떤 값을 넣고 있었는가, 요게 이제 CPU 컨텍스트가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보통 하드웨어 문맥이라고 부르는 것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프로세스의 현재 상태는 자신의 메모리 공간에 뭘 가지고 있는가, 그것도 대단히 중요하겠죠. 뭐 코드는 사실 변할 일은 없겠지만 현재 뭐 어떤 변수나 이런 데이터의 값을 얼마로 가지고 있고, 스택을 보면 뭘 알 수 있나요? 현재 함수를 몇 개를 호출했고 어디가 실행되고 있는지 뭐 이런 거를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프로세스의 주소 공간, 코드 데이터 스택, 요것도
그 프로세스의 현재 상태를 나타내는 이 컨텍스트의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와 있는 거는 바로 전 챕터에 나왔었죠. 이 PCB라고 하는 것. 이거는 각각의 프로세스를 운영체제가 관리하면서 가지고 있는 자료 구조죠. 그래서 운영체제는 이것도 이제 일개 프로그램으로서 자신의 주소 공간 중에 데이터 영역에 각 프로세스마다 PCB라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PCB에 있는 내용은 이 친구가 CPU를 얼마나 썼는지, 메모리를 뭐 어떻게 썼는지, 그러한 정보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 PCB입니다. 프로세스를 관리하기 위한 그냥 자료 구조죠. 요거를 봐야지 또 그 프로세스의 문맥을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커널을 수행할 때는 프로세스마다 별도의 커널 스택을 쓴다고 했죠. 그래서 이 프로세스의 문맥을 나타내는 데 있어서 커널에 그 프로세스의 커널 스택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가도 그 프로세스의 현재 상태를 나타내는데 중요한 정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모여서 프로세스의 현재 상태를 나타내는 프로세스의 문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프로세스는 여러 가지 상태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CPU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CPU에서 기계열을 실행하고 있는 프로세스는 매 순간 하나겠죠. CPU에서 지금 기계열을 수행하는 이 초록색, 연두색이 지금 프로세스거든요. CPU에서 기계열을 실행하는 프로세스 하나가 있을 겁니다. 그 친구를 우리가 러닝 상태에 있다, 이렇게 부릅니다. CPU를 잡고 있는 프로세스가 러닝한다, 이러죠. 그 다음에 CPU를 쓰고 싶은데 이게 하나밖에 없으니까 누군가 이제 기다려야겠죠. 그래서 CPU를 쓰겠다고 기다리고 있는 프로세스들, 이런 프로세스들을 우리가 레디 상태에 있다, 이렇게 부릅니다. 모든 준비는 다 끝났어요. CPU만 있으면 되는 그런 상태의 프로세스가 레디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CPU를 지금 당장 줘봐야, CPU가 있어봐야 기계열 실행이 불가능한 그런 상태의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디스크에서 파일을 읽어야 된다거나, 이런 프로그램은 디스크에서 파일을 읽는 게 오래 걸리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 오래 걸리는 작업이 끝날 때까지는 CPU를 줘봐야 아무 소용이 없죠. 그래서 그런 어떤 오래 걸리는 작업 때문에 CPU를 당장 얻어봐야 무의미한 그런 프로세스의 상태를 우리가 블럭드 상태에 있다, 그렇게 부릅니다. 또는 뭐 웨이트, 슬립,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래서 프로세스는 크게 세 가지 상태 중에 어느 하나가 됩니다. CPU를 가지고 기계열을 실행하거나, 또는 CPU를 쓰고 싶은데 하나밖에 없으니까 기다리는 상태이거나, 또는 CPU를 줘봐야 지금 당장 기계열 실행이 불가능한 뭔가 오래 걸리는 작업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 그 세 가지 중에 하나죠. 그래서 뭔가 기다려야 되는 상태를 우리가 블럭드라고 하는데, 그 뭔가 기다리는 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방금 전에처럼 디스크에서 어떤 파일을 읽어와야 된다, 이것도 블럭드의 하나의 이유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프로세스가 또 자신이 요청한 어떤 이벤트가 즉시 만족되지 않아 기다리는 상태, 말이 되게 어렵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가 프로그램을 작성했는데 뭐 키보드 입력을 하나 받아가지고 그 입력 결과를 보고 다음 부분을 수행한다. 그러면은 뭐 scanf 같은 함수를 써서 키보드 입력을 받는 그 부분이 IO죠. 그래서 키보드 입력을 받은 다음에 그 인스트럭션을 실행하게 돼 있으면은 내가 키보드 입력을 받는, 실제로 키보드 입력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일종의 블럭드의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로세스가 생성 중인 상태, 종료 중인 상태,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그냥 부가적으로 알아주시면 되겠고, 기본적인 게 이 세 가지 상태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운영체제는 PCB를 통해서 각 프로세스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일일이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자료구조 Q를 사용해서 줄 세워 놓고 이제 처리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디스크에서 어떤 파일을 읽어오는 그런 작업을 기다린다 그러면 디스크 IO Q에 줄 세워서 이 프로세스를 그 블럭드 상태에 놓게 되고, 운영체제가 다음번 CPU를 줄 때 레디 큐에 있는 프로세스한테 CPU를 줍니다. 블럭드 상태에 있는 큐에 있는 프로세스는 CPU를 주지 않는다는 거죠. 결국에는 이 어떤 오래 걸리는 작업이 해소가 되어야지만 이쪽 레디 큐로 넘어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작업이 해소가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예를 들면 키보드 입력을 기다리는 프로세스가 있었는데 정말 키보드 입력이 발생했다. 또 디스크 IO를 요청했는데 디스크 컨트롤러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디스크 IO가 끝났다. 그러면 이 친구들을 운영체제가 이쪽으로 넘겨줘야 되잖아요. 그거는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가능한 일일까요? 운영체제가 뭐 이 친구들이 원하는 이벤트가 끝났다고 바로 운영체제한테 CPU가 넘어가진 않죠. CPU가 넘어가려면 인터럽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키보드 입력이 정말 들어왔다 그러면 키보드 컨트롤러가 CPU한테 인터럽트를 걸고, 그러면 CPU 제어권이 운영체제한테 넘어오죠. 인터럽트가 왜 들어왔지? 보니까 키보드 컨트롤러가 인터럽트를 발생시켰어요. 그러면 키보드 입력을 기다리는 이 프로그램은 이제 블럭드 상태에 두지 않고 원하는 오래 걸리는 작업이 끝났으니까 레디 상태로 바꾸면 되겠구나 해서 그 프로세스의 상태를 레디로 바꾸고, 키보드 입력된 내용을 이제 뭐 메모리에 이 프로세스한테 카피를 해서 CPU를 얻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오래 걸리는 작업은 비단 이런 하드웨어 작업 때문에 오래 걸리는 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뭐 예를 들자면 어떤 뭐 공유 데이터라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공유 데이터라는 거는 여기서 설명드리기에는 좀 어려운 개념인데, 프로세스들끼리 그 같이 쓰는 데이터를 우리가 공유 데이터라고 하는데, 이거를 동시에 여러 프로세스가 쓰면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서, 그래서 프로세스 하나가 쓰는 동안에는 다른 프로세스는 기다렸다가 그 프로세스가 내놓으면 써야 되고 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공유 데이터를 누가 쓰고 있으면 그 공유 데이터를 또 쓰려는 다른 프로세스는 블럭드 상태에 대해서 기다려야 되는 거죠. 누군가가 내놓을 때까지. 그럴 때도 이제 블럭드 상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블럭드가 되는 거는 꼭 뭐 하드웨어가 오래 걸려서 그런 건 아니고, 뭐 어떤 오래 걸리는 작업 뭐 그런 것들이, 또는 내가 원하는 어떤 이벤트 그런 것이 발생하지 않아서 CPU를 줘봤자 일을 못하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여러 Q를 둬가지고 프로세스의 상태가 어떻고 이런 거를 운영체제가 이 PCB를 통해서 자신의 데이터 영역에 프로세스마다 하나씩 PCB를 두고 있죠. 그걸로 관리를 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는 그림은 프로세스의 상태가 어떻게 변화하는가 이런 거를 이제 상태 변화도를 이제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세스가 생성 중인 상태고 종료 중인 상태, 이거를 빼면 왜 제가 생성 중인 상태, 종료 중인 상태 이렇게 부르느냐, 프로세스가 아직 생성이 안 됐으면 프로세스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상태가 없는 거고, 프로세스가 이미 종료됐으면 그것도 프로세스가 아닙니다. 그래서 종료된 상태는 없어요. 종료됐으면 프로세스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종료될 때 뭔가 뒤처리가 좀 남은 그런 상태를 터미네이티드라고 하는 거고, 프로세스가 생성 중인 상태, 뭔가
온전하게 다 잘 되지 않아서 아직 본격적인 상태에 못 들어온 거를 우리가 new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프로세스가 되면 ready 상태가 되고, ready 상태는 CPU만 주면 바로 실행이 되죠.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당장 필요한 부분, CPU한테 당장 필요한 부분은 메모리에 올라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ready 상태는 그 프로세스가 메모리에 존재하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CPU 스케줄러가 이 프로세스한테 CPU를 주면 러닝이 되고, 그리고 이 프로세스가 CPU에서 기계어 실행을 하다가 CPU를 내놓는 경우는 몇 가지가 있죠. 프로세스가 CPU에서 실행 중이다가 CPU를 내놓는 경우는 화살표가 3개 있죠. 나가는 화살표가 3가지 경우가 있더라. 하나는 이 친구는 계속 CPU를 쓰고 싶은데 CPU라는 거는 대단히 빠른 자원이기 때문에 레디 큐에 있는 친구들을 번갈아 실행을 하게 되죠. 그래서 타이머 인터럽트가 걸려서, 그래서 CPU를 내놓고 레디 큐에 제일 뒤에 가서 줄을 서야 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요 화살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CPU에서 기계어 실행을 하다가 어떤 오래 걸리는 작업에 들어가서 CPU가 있어봐야 기계어 실행이 안 되는, 그게 이제 요 화살표죠. 어떤 IO를 하든지 오래 걸리는 작업 때문에 블럭드 상태로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블럭드 상태에 들어간 프로세스는 그러한 오래 걸리는 작업이 끝나면, 그러면 보통 인터럽트가 걸려서, 그래서 이 친구의 상태를 레디로 바꾸어서 다시 CPU를 얻을 수 있는 줄에다가 세우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이제 본인의 일을 다 해서 종료될 때, 그때 이제 CPU를 내어놓는 뭐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운영체제가 프로세스를 관리하기 위해서 두는 자료구조, 즉 PCB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가, 그걸 여기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뭐 여러가지 정보가 있는데 여기서는 크게 4가지로 구분을 해봤죠. 그 첫 번째는 이제 운영체제가 관리하면서 필요한 프로세스 상태, 레디냐, 블럭드냐, 러닝이냐, 그거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태어나면 다 주민등록번호가 있듯이 프로세스도 생성되면은 운영체제가 관리하기 위한 아이디를 둡니다. PID, 프로세스 아이디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뭐 CPU에서 스케줄링 되기 위한 그 우선순위 같은 정보, 이러한 우선순위가 제일 높은 친구한테 다음번에 CPU를 넘겨주겠죠. 그래서 운영체제는 이제 우선순위를 이제 계산하는 그런 룰이 있어서 그거에 기반해서 다음번에 CPU를 주게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리기는 제가 뭐 이 친구가 CPU를 좀 쓰다가 타이머 인터럽트가 걸리면 뒤로 가고 그 다음 친구한테 CPU가 넘어가고 뭐 이렇게만 설명을 드렸는데,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현대 뭐 리눅스 같은 운영체제는 이러한 프로세스들한테 프라이어리티라는 거를 계산하고 프라이어리티가 제일 높은 친구한테 CPU를 넘겨주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프로세스가 다 대등한 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어떤 시스템과 관련된 그런 프로세스는 이제 우선순위가 더 높고, 이제 그런 게 PCB에서 관리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CPU 수행과 관련된 하드웨어 값, 프로그램 카운터나 레지스터를 PCB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 이 PCB는 어디 있는 겁니까? 지금 이 PCB라는 거는 운영체제 커널의 주소 공간 중에서 이 PCB를 하나씩 프로세스마다 가지고 있죠.
근데 실제로 하드웨어에 CPU에 보면 프로그램 카운터가 있고 레지스터가 있는데 각각의 프로세스마다 A라는 프로세스, B라는 프로세스, C라는 프로세스 세 개가 실행 중이면 그 세 개의 문맥들 현재 어디까지 수행했는가, 즉 프로그램 카운터에 얼마의 값을 가지고 있고 레지스터에 어떤 값을 넣고 있는가, 그 정보를 전부 PCB에다가 따로 또 보관을 한다는 겁니다. 프로세스 A, B, C의 이 CPU 레지스터 값들을. 이거는 왜 가지고 있냐? 요거 이제 실제 CPU 안에 있는 레지스터 값이고, 여기 PCB 안에 있는 이 프로그램 카운터하고 레지스터는 커널의 메모리 안에 들어있는 이 값이죠. 이걸 왜 가지고 있느냐? CPU를 얻었다가 뺏겼다가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매번 CPU를 뺏길 때는 그 프로세스가 어디까지 수행됐는지, 즉 문맥을 어딘가에 저장을 해놔야 다음번에 CPU를 얻었을 때 그 문맥, 그 바로 다음 지점을 실행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CPU를 뺏긴다고 그냥 확 뺏어가는 게 아니고 현재 CPU에서 어디까지 실행했는지, 레지스터에 어떤 값을 넣고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프로세스의 문맥이라고 하죠. 이거를 저장을 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CPU가 프로세스 A로부터 프로세스 B로 넘어간다. 운영체제가 A한테 CPU를 뺏어서 B한테 CPU를 주겠다. 그러면 A가 지금 CPU에서 수행되면서 현재 기계에 어디를 실행했는지, 레지스터에 어떤 값을 넣어야 되는지 이런 정보가 있겠죠. 요거를 CPU를 뺏기 전에 이 친구의 PCB에 이러한 레지스터 값을 세이브를 해놓고, 그런 다음에 프로세스 B한테 CPU를 넘길 텐데, B도 예전에 CPU를 어디까지 썼겠죠. 그 정보가 어디 저장이 되어 있을까요? 예, 그 B라는 프로세스의 PCB에 저장이 되어 있을 겁니다. 바로 직전에 CPU 얻었을 때 프로그램 카운터가 얼마였고 레지스터 값이 얼마였는지가 B의 PCB에 있겠죠. 그거를 실제 CPU 안에 있는 그 레지스터에다가 복원을 시키고, 그리고 CPU를 넘겨주는 거죠. 그래야지 그 바로 다음 위치부터 실행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프로세스 A로부터 프로세스 B에서, 아니죠, A에서 B로 CPU가 넘어가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문맥 교환, 컨텍스트 스위치라고 부릅니다. CPU가 사용자 프로그램 하나로부터 다른 사용자 프로그램으로 넘어가는 과정. 그래서 이런 문맥 교환이 일어날 때는 CPU를 빼앗기는 프로세스의 문맥을 저장하고 CPU를 새로 얻는 프로세스의 문맥을 복원시켜주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저장을 어디다 하고 복원을 어디다 하느냐, 바로 운영체제가 관리하고 있는 PCB에다가 하는 것이죠. 지금은 이제 레지스터 얘기만 말씀드렸지만 어떤 메모리 맵과 관련된 정보도 세이브하고 로드하고 컨텍스트 전체를 이렇게 세이브하고 로드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이 PCB 안에 메모리 코드 데이터 스택의 위치 정보 뭐 이런 것들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그 프로세스가 지금 그 오픈해서 쓰고 있는 파일이 어떤 게 있는지 이런 것들도 PCB에 같이 저장이 됩니다. 방금 전에 문맥 교환을 말씀드렸죠. 문맥 교환은 CPU가 하나의 프로세스에서 다른 프로세스로 넘어가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헷갈리시면 안 될 게 뭐냐 하면은 문맥 교환과 문맥 교환이 아닌 게 있습니다. 그거를 헷갈리시면 안 되는데, 위에 나오는 이 1번은 문맥 교환이 아닙니다. 1번은 뭐냐? 프로그램 A가 CPU를 가지고 실행이 되다가 인터럽트가 들어왔습니다. 또는
시스템 콜을 하고 싶어요. 내가 운영체제 함수 호출을 하는 거죠. 그래서 CPU가 커널로 넘어갔습니다. 이게 문맥 교환입니까? 아닙니까? 이건 문맥 교환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문맥 교환이라는 거는 사용자 프로세스 A로부터 사용자 프로세스 B로 CPU가 넘어가는 걸 우리가 문맥 교환이라고 부르고, 그 넘어가는 과정에는 반드시 운영체제 커널의 개입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용자 프로세스 A로부터 운영체제 커널로 CPU가 넘어간 요거를 문맥 교환이라고 부르지는 않아요. 그래서 커널에 있는 함수가 실행이 끝나고 원래 시스템 콜을 불렀던 사용자 프로세스 A에게 다시 CPU가 넘어가면 이거는 문맥 교환이 아닙니다. 그냥 A가 실행되다가 다시 A가 실행되는 겁니다. A가 실행되다가 커널한테 뭔가 서비스를 부탁하고 커널이 서비스를 다 해주면 다시 A가 실행되고, 이건 문맥 교환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인터럽트의 얘는 뭐냐, A가 실행되다가 인터럽트가 들어왔습니다. 인터럽트가 누구 때문에 들어왔느냐, 사실은 다른 프로그램 때문에 들어왔을 수 있죠. 예를 들면 A라는 프로그램이 실행되다가 A라는 프로그램이 실행되고 있었는데 또 다른 프로그램이 키보드 입력을 요청하고 있었는데 키보드 입력이 정말 들어왔어요. 그러면 키보드 컨트롤러가 인터럽트를 걸죠. 그러면 CPU 제어권이 A로부터 커널한테 넘어갑니다. 그럼 커널이 하는 일은 뭐냐면, 이 친구가 키보드 입력 기다린 게 정말 들어왔으니까 이 친구를 이제 여기서 빼가지고 여기다 넣는다. 그 작업은 커널이 하는 겁니다. 운영체제가. 그 작업을 다 했으면은 CPU는 누구한테 가느냐, 인터럽트 당하기 직전 프로그램한테 다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과정은 CPU를 빼앗긴 게 A 때문에 뺏긴 건 아니죠. 다른 친구가 뭔가 요청한 게 처리되는 바람에 그거를 커널이 처리해 주느라고 잠깐 커널한테 CPU가 넘어갔지만 끝나면 다시 A한테 넘어옵니다. 이것도 문맥 교환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어떨 때 문맥 교환이 일어나느냐, 결과적으로 사용자 프로그램 A로부터 다른 사용자 프로그램한테 CPU가 넘어갔으면 그거는 100% 문맥 교환입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가 아까 왜 러닝에서 화살표 나가는 게 몇 방향 있었잖아요. 그럴 때 이제 문맥 교환이 일어나는 건데, 첫 번째는 이 친구가 계속 CPU를 쓰고 싶은데 할당 시간이 끝나서 타이머 인터럽트가 들어왔을 때, 그러면 커널이 이 친구가 아닌 레디 큐에 있는 다른 친구한테 CPU를 넘겨주죠. 이게 문맥 교환이죠. 그래서 이럴 때는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그 친구의 PCB를 그 친구의 그 문맥을 PCB에 세이브하고 새로운 CPU를 얻을 프로세스의 문맥을 로드하고, 이런 과정이 필요하죠. 근데 아까 A가 돌다가 커널이 돌다 A로 다시 넘어온다? 그거는 이 A의 그 PCB를 세이브하고 B를 로드하고 이런 과정 중에서 모든 게 다 세이브하고 로드될 필요는 없고요. 지극히 일부만 그런 작업을 거치면 되게. 그래서 유저 모드에서 커널 모드로 들어갔다 나오는 거는 이 문맥 교환에 비해서는 대단히 오버헤드가 작은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를 비교한 게 여기 써져 있죠. 문맥 교환이 안 일어나고 CPU만 사용자 프로그램에서 커널로 넘어갔다가 되돌아오는 그런 과정에서도 컨텍스트의 일부는 PCB에 세이브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CPU의 그 뭐 레지스터 값이나 이런 거는 사용자 프로그램이 실행되다가 커널이 실행되려면 커널도 그 레지스터를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일로 들어갈 때도 레지스터 값 같은 거는 세이브를 했다가 다시 복원을 하는 이런 과정이 필요하지만 모든 컨텍스트를 다 세이브할 필요는 없다. 문맥 교환이 일어날 때는
얼마나 더 오버헤드가 크냐 하면은요, 바로 이 캐시 메모리를 플러시하는 이 오버헤드가 대단히 큽니다. CPU가 A 프로그램에서 B 프로그램으로 넘어갈 때는 그 프로그램이 쓰던 캐시 메모리 값을 싹 다 지워버려야 되는데, 이게 이제 대단히 오버헤드가 큰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타이머 인터럽트 설명드렸고, 문맥 교환이 일어나는 또 다른 예는 이 친구가 IO 같이 오래 걸리는 작업을 할 때, 그래서 본인이 직접 IO를 할 수 없으니까 커널한테 요청을 하죠. 그러면 커널은 이 친구를 위한 IO를 IO 컨트롤러한테 부탁을 할 겁니다. 부탁을 하고 나서 보니까 이 친구는 IO를 어차피 오래 할 테니까 이 친구한테 다시 CPU를 줘봐야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IO를 하는 동안에 이 친구가 아니고 레디큐에 있는 다른 친구한테 CPU를 넘겨주니까 자연스럽게 문맥 교환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운영체제는 프로세스들을 다 큐에다가 넣고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용어들을 뭐 다 알아두셔야 할지는 모르겠는데, job queue 이러면은 지금 실행 중인 모든 프로세스들은 다 이 job queue에 들어있게 되고요. 그 job queue라는 건 뭐 일종의 어떻게 보면 좀 추상적인 개념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모든 프로세스는 다 job queue에 있는데, 그 중에 CPU를 당장 얻어도 되는 그런 프로세스들이 이제 ready queue에 들어있게 되고, 그 다음에 오래 걸리는 작업, 그 이유에 해당하는, 그 원인에 해당하는 각각의 큐에, 이제 디바이스 큐에, 이제 해당 디바이스 때문에 블럭드가 됐으면 그 디바이스 큐에 프로세스가 들어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자료 구조는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PCB가 각 프로세스마다 하나씩 있는데, 현재 지금 시스템 안에 프로세스가 뭐 번호가 이렇게 높은 걸 봐선 여러 개가 있는 것 같죠. 여러 개가 있는데 레디 큐, 즉 CPU를 당장 얻어도 되는 프로세스는 여기에 이렇게 연결이 돼 있고, 디스크 큐에는 지금 또 이러한 프로세스 3번, 14번, 6번이 여기에 연결이 돼 있고, 뭐 터미널을 기다리는 큐에는 또 5번이 연결돼 있고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 운영체제가 관리하는 자료 구조를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료 구조 시간에 어떤 링크드 리스트를 만들 때 헤더가 있고, 그 다음에 실제 노드를 이렇게 구성을 하잖아요. 노드에는 뭐 여러 가지 PCB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것들을 연결하기 위한 포인터가 있죠. 그 포인터가 어디 있었나요? 여기 포인터 있었잖아요. 이게 다음 거를 가리키도록 뭐 그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같은 얘기를 다른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또 소개를 해드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프로세스가 처음에 이제 실행이 되면 레디 큐에 들어와서 본인 차례가 되면 CPU를 얻죠. 그래서 CPU를 쓰다가 언젠가는 프로세스가 종료가 될 거고요. CPU를 쓰다가 오래 기다리는 작업을 요청하면 IO 큐에 가서 줄 서고, IO가 다 끝나면 다시 레디 큐에 와서 CPU를 얻을 권한이 생기는 것이죠. 또 CPU를 계속 쓰고 싶은 상황에서 만약에 타이머 인터럽트가 걸려서 CPU 할당 시간이 끝났으면은 다시 레디 큐에 와서 줄을 서고, 줄 서 있다가 또 본인 차례가 오면 CPU를 얻고, 뭐 이런 과정을 거치게 돼 있죠. 그리고 다음 챕터에 나오겠지만 프로세스가 자식 프로세스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포크 한다고 부르는데, 이렇게 포크를 해서 자식 프로세스를 만들면, 그러면 자식 프로세스가 실행이 되고, 그 다음에 본인도 같이 실행이 되는 건데, 포크라는 거 이거 지금 설명드릴 필요가 없는데, 사실은 자식 프로세스를 만들면 여러분들은 갓난아기를 낳는다고 생각하겠지만, 프로세스가 자식을 낳는 거는
복제 생성을 합니다. 그래서 저하고 똑같은, 제가 포크를 하면 저하고 똑같은 나이를 먹은 똑같은 과거를 가진 그런 프로세스가 하나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둘이서, 나하고 자식하고 둘이 CPU를 경쟁하는 관계가 되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자식한테 먼저 CPU를 주는 게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만, 어쨌든 자식 프로세스를 만들고 또 레디큐에 있다가 CPU를 얻고 뭐 이런 과정을 거칠 수가 있고요. 또 뭐 오래 걸리는 작업이 IO일 수도 있지만, 또 뭐 다른 이유로 기다리다가 이제 인터럽트가 들어오면 다시 레디큐로 넘어오고. 그래서 이거는 뭐 꼭 이런 모습만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수 있는 건 아니고, 약간 뭐 스케줄링 되는 모습의 예를 이렇게 보여드린 그런 모습입니다. 예, 이렇게 해서 프로세스의 상태, running, ready, blocked, 이거를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스케줄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한 2분만 쉬었다가 합시다.